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멀리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인 어느 설날 아침이었지요. 밤새 내린 눈이 소복이 쌓여 기와지붕마다 떡가루를 뿌려놓은 듯하고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활짝 피어 절경을 이뤘습니다만 그 아름다운 풍경과는 딴판으로 아주 살벌한 기운이 감도는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여기는 한양북촌 권세가 등등한 양반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으리으리하고 대문이 높은 집, 바로 이조판서 최대감 댁입니다. 이 집 대문 앞을 한번 가볼까요? 두꺼운 속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세배를 하러 온 관리들인데 표정들이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마치 염라대왕 앞에 불려가는 죄인들처럼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네요.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걸까요? 이 집 주인이신 최대감 성미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기로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한 행인이 입김을 호호 불며 옆 사람에게 투덜거립니다. 어우, 추워. 발가락이 꽁꽁 얼어서 감각이 없네 그려. 아니, 이복의 김참봉. 자네도 왔나? 새해 아침부터 처자식 놔두고 꼭 이 고생을 해야 한단 말인가.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서 떡국이나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구만. 그러자 옆에 있던 김참봉이 화들짝 놀라며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댑니다. 쉿, 조용히 하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이야. 최대감 귀에 들어가면 끝장인 거 몰라? 저 양반 눈 밖에 나면 그날로 벼슬길 뚝 끊기고 3대가 빌어먹게 된다지 않는가. 아이고, 무서워라. 듣자 하니 관상을 귀신같이 본다면서. 말도 마게. 사람 얼굴만 딱 보면 그 사람이 어젯밤에 뭘 먹었는지, 뱃속에 시커먼 구렁이가 들어앉았는지까지 훤히 꿰뚫어 본다지 뭡니까. 그러니 다들 이렇게 눈도장이라도 찍으려고 줄을 서 있는 게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사이 대문이 삐거덕 열립니다. 안에서 나온 집사가 거만하게 소리치네요. 다음, 홍판관 나으리 들어오시오. 자, 그럼 그 무시무시하다는 사랑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방 안 풍경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벽에는 십장생이 그려진 최고급 병풍이 쳐져 있고 구석에 놓인 청동 향로에서는 매캐한 백단향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바닥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호랑이 가죽이 깔려 있는데 그 위에 앉아있는 백발의 노인, 바로 최대감입니다. 나이는 60이 넘었지만 눈빛 하나는 청년처럼 형형하게 살아있습니다. 손에는 기다란 곰방대를 들고 삐딱하게 앉아있는데 쳐다만 봐도 오금이 저릴 지경입니다. 그 앞에는 젊은 관리 하나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감마님, 홍길동이라 하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부디 강령하시고 만수무강하시기를. 관리는 바닥에 코가 닿도록 납작 엎드려 덕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최대감 반응 좀 보세요. 덕담은커녕 곰방대로 재떨이를 탁 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됐다. 듣기 싫다. 새해 아침부터 빈말은 집어치우고 고개나 들어봐라. 젊은 관리가 쭈뼛쭈뼛 고개를 듭니다. 최대감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지더니 관리의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며 비웃습니다. 허허. 쯧쯧쯧. 가관이구나, 가관이야. 자네, 인중이 거무튀튀하고 눈 밑에 도화살이 잔뜩 끼었구나. 지난달에 기생집 드나드느라 나랏돈에 손 좀 댔지? 어디 보자. 관청 창고에 있던 쌀 가마니 몇 개 빼돌렸구먼. 관리는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칩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요.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결백합니다요. 억울합니다. 하지만 최대감은
호통을 치며 문 쪽을 가리킵니다. 시끄럽다. 내 눈은 못 속여. 내 놈 관상을 보니 당장 사직서 안 내면 다음 달에 일금부로 끌려가서 주리를 틀릴 상이야. 썩 물러가라. 내 집 마당 더러워진다. 아이고, 젊은 관리는 하인들에게 질질 끌려 나가다시피 도망을 칩니다. 방 안에 남은 다른 손님들도 숨조차 크게 못 쉬고 벌벌 떠네요. 최 대감은 혀를 차며 창밖을 내다봅니다. 쳇. 새해 아침부터 썩은 내 나는 놈들만 득실거리는구나. 복은 무슨 다들 제 욕심 채우러 온 게지. 독서를 퍼붓고 돌아서는 최 대감의 눈빛이 어쩐지 쓸쓸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문 밖에서 집사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네요. 대감마님,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아침부터 호들갑 떨지 마라. 누가 왔느냐? 임금님이라도 오셨느냐? 그게 조 대감마님께서 오셨습니다. 병조판서 조 대감마님 말입니다요. 뭐라고요? 조 대감. 10년 전 김진사를 역적으로 몰아몰락시킨 장본인. 최 대감의 평생 원수이자 라이벌인 그 뱀 같은 양반이 제 발로 찾아왔다니. 이거 예사일이 아닙니다. 마당 저편에서 조 대감이 위세등등하게 걸어옵니다. 비단옷에 최고급 갓을 쓰고 뒤에는 건장한 호위무사들을 거느렸네요. 겉모습은 사람 좋은 옆집 할아버지 같지만 웃고 있는 눈빛은 독사처럼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조 대감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인사를 건넵니다. 허허허, 최 대감, 잘 지냈는가? 새해 아침부터 문전성시를 이루는구먼. 역시 조선 제1의 관상가야. 부럽네, 부러워. 최 대감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마루 아래까지 내려와 그를 맞이합니다. 아이고, 병조판서 영감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미리 기별이라도 주셨으면 마중이라도 나갔을 텐데. 어서 오십시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데 방 안 공기가 아주 살얼음판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는데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입니다. 조 대감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은근슬쩍 최 대감의 속을 떠보네요. 헌데 최 대감, 차 맛이 참 좋구려. 아, 그러고 보니 자네 소식 들었나? 저기 남쪽 끝 유배지로 쫓겨난 그 친구 말이야. 10년 전에 자네가 직접 상소를 올려서 내쳤던 그 김진사 말일세.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대감의 곰방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절대 내색하면 안 되죠. 만약 슬퍼하는 기색이라도 보였다간 본인도 역적의 무리로 몰려 목이 달아날 테니까요. 최 대감은 태연하게 차를 호로록 마시며 받아칩니다. 누구 말씀이십니까? 아, 그 역적 놈이요. 그자 소식을 제가 왜 알아야 합니까? 제 손으로 내친 놈입니다.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다 하늘의 뜻이겠지요. 제 알바 아닙니다. 조 대감은 눈을 가늘게 뜨며 최 대감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마치 거짓말인지 아닌지 감별하려는 듯 말이죠. 허허, 역시 독해. 대쪽 같구먼. 난 또 자네가 예정을 생각해서 몰래 뒷바라지라도 하는 줄 알았지. 조심하게나. 요즘 임금님께서 역적의 잔당들을 아주 뿌리 뽑으려고 벼르고 계시니 말이야. 혹시라도 연루되면 알지. 조 대감의 의심이 끈질깁니다. 최 대감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한 방울 또르르 흐르네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하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인연이 미쳤나?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썩 꺼져라. 재수없게. 그리고 다급하게 애원하는 한 소녀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대감마님께 꼭 전해야 할 편지가 있단 말이에요. 멀리서 왔습니다. 제발요.
조 대감이 귀를 쫑긋 세웁니다. 호. 밖이 소란스럽군. 무슨 일인가? 아이고, 하필이면 호랑이와 뱀이 같이 있을 때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조 대감이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리니 최 대감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섭니다. 대문 밖 상황을 보니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겨울 눈밭 위에 다 찢어진 무명저고리를 입은 16살쯤 된 소녀가 넘어져 있습니다. 치마는 해져서 너덜거리고 얼굴은 며칠을 굶었는지 헬쑥하기 짝이 없네요. 더 기가 막힌 건 발입니다. 신발도 없이 지프로 엮은 멍석 조각을 칭칭 감고 있는데 붉은 피가 배어 나와 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번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등에는 자기 몸집만한 커다란 보찜이 꽁꽁 싸매져 있습니다. 소녀는 하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먹이며 사정합니다. 거지 아닙니다. 저는 저 멀리 남쪽에서 왔습니다. 대감마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남쪽이라. 아까 조 대감이 말한 유배지가 남쪽 아니었던가요? 하지만 하인들은 비웃기 바쁩니다. 남쪽은 무슨, 꼴을 보니 딱 야광귀 귀신이구만. 내 인연 설날 밤에 내려와서 사람들 신발 훔쳐간다는 그 앙괭이 귀신 맞지? 신발이 없어서 훔치러 왔구나. 에잉, 재수 없다. 여봐라, 소금 가져와라. 소금 뿌려. 하인들이 빗자루로 소녀를 사정없이 밀칩니다. 소녀는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자기 몸보다 등에 업은 보찜을 먼저 감싸 안습니다. 아, 안 돼. 때리지 마세요. 이건 안 돼요. 그때 대문 안에서 최 대감과 조 대감이 나옵니다. 최 대감이 쩌렁쩌렁하게 호통을 칩니다.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럽느냐. 내 귀한 손님 앞에서 채통 없이 무엇들 하는 짓이야. 소녀가 고개를 들어 최 대감을 봅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때가 꼬질꼬질하지만 그 눈빛만은 별처럼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는데요. 그 얼굴을 본 순간 최 대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저 눈매는, 설마. 최 대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곰방대를 꽉 쥐어 잡습니다. 뭔가 아는 눈치입니다. 죽은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 표정이 묘하게 굳어집니다. 최 대감의 속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옆에 있던 조 대감이 흥미롭다는 듯 부채를 펴들고 다가갑니다. 뱀 같은 눈으로 소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네요. 호. 문안비라. 꼴은 거지꼴인데 얼굴은 반반하구나. 얘야, 너 어디서 왔느냐? 누구를 찾느냐? 소녀는 덜덜 떨며 입을 뗍니다. 저는 아버님의 심부름으로. 큰일 났습니다. 만약 이 소녀가 유배지에서 온 것이 밝혀지면 여기 있는 모두가 영모죄로 몰릴 판입니다. 최 대감은 결단을 내립니다. 더 악독한 호랑이가 되기로 말이죠. 갑자기 최 대감이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며 끼어듭니다. 에잉, 재수없게. 내년 관상을 보니 부모 복도 없고 지질이 궁상맞은 천출이구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내 집 마당에 애군이 낀다. 썩 꺼져라. 소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받은 눈으로 쳐다봅니다. 분명 아버지가 최 대감 댁에 가면 도와주실 거다라고 했는데. 대감마님. 저는 시끄럽다. 여봐라, 무엇들 하느냐. 전현을 당장 멍석마리에서 대문 밖으로 내치거라.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해. 어서. 아이고, 역시 최 대감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멀리서 온 소녀를 말 한마디 못하게 하고 내쫓으려 하네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조 대감이 소녀에게 말을 걸려고 할 때마다 최 대감이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말을 막아버리는 것 같거든요. 마치 소녀가 입을 뻥끗도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하인들이 달려들어 소녀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갑니다. 소녀는 비명을 지르며 버팁니다. 안 돼요. 보찜은 안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응애, 으앙. 소녀의 등 뒤보찜에서 세상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온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춘 조 대감이 뒤를 획 돌아봅니다. 잠깐, 멈추거라.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아기 소리.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조 대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녀에게 다가갑니다. 등에 뭘 업고 있는 게냐? 설마 훔친 물건은 아니겠지? 아, 아닙니다. 제 동생입니다. 배가 고파서. 조 대감이 보찜을 확 들춰보려는 찰나. 최 대감이 바람같이 달려들어 보찜을 낚아챕니다. 내 집에서 소란 피우지 마시오. 내가 직접 확인하겠소. 최 대감이 거칠게 보찜 덮개를 젖힙니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핏덩이 같은 사내아이 하나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울고 있었는데요. 최 대감은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기의 이마에 있는 점, 그리고 귓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입니다. 최 대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려오는데 옆에서 조 대감이 뱀눈을 뜨고 묻습니다. 왜 그러는가? 아는 얼굴이라도 되는가? 손을 떠는군 그래. 최 대감,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바닥에 침을 되뱉으며 소리칩니다. 에이, 퇴, 보기 흉하다. 웬 짐승 새끼 같은 걸 업고 와서. 여봐라, 저것들을 당장 광에 쳐넣어라. 내 손님이 가시면 관아에 넘길 테니 꼼짝 못하게 가둬. 결국 소녀와 아기는 어두컴컴한 광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조 대감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짓는데요. 거참. 자네, 아까 손이 심하게 떨리던데. 단순히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도대체 최 대감은 왜 소녀와 아기를 관아에 바로 넘기지 않고 자기 집 광에 가둔 걸까요? 그리고 아까 아기 얼굴을 보고 왜 그렇게 놀란 걸까요? 이 수상한 호랑이 대감의 진짜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다시 최 대감 댁 앞마당으로 가봅시다. 조금 전 최 대감의 불호령으로 소녀와 아기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갇힌 곳은 다름 아닌 광이었는데요. 광이란 집안에 잡동산이나 쌀가마니를 넣어두는 창고 아니겠습니까? 난방은커녕 쥐가 드나드는 구멍으로 찬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야말로 냉골 중의 냉골입니다. 들어가, 대감마님께서 손님 가실 때까지 꼼짝 말고 있으라 하셨다. 하인들이 소녀를 밀어넣고 밖에서 자물쇠를 덜컥 채워버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남겨진 소녀, 분이는 덜덜 떨며 보찜을 풀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두꺼운 소미불에 쌓여 있었지만 이미 추위에 얼굴이 파랗게 질려 숨소리가 거칠었지요. 아가, 미안해. 누나가 미안해. 분이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소녀의 몸도 얼음장처럼 차갑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분이는 원망 섞인 눈으로 굳게 닫힌 문틈을 바라봅니다. 아버님께서는 분명 최 대감마님이 훌륭한 분이라 하셨는데, 우리를 도와줄 유일한 분이라 하셨는데, 어찌 이리 매정하실까? 소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아기의 볼 위로 떨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따뜻해야 할 설날 아침이 이 남매에게는 지옥보다 더 차가운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최 대감이 이들을 광으로 보낸 건 정말 매정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뱀 같은 조 대감의 눈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을까요? 그 진실을 모른 채 소녀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만 갑니다. 한편 따뜻한 사랑채 안에서는 아주 숨막히는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설날 주안상이 들어왔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선뜻 들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상석에 앉은 두 늙은이 최 대감과 조 대감의 기싸움이 어찌나 팽팽한지 술잔에 술이 파르르 떨릴 지경이었거든요. 조 대감이 술잔을 비우며 넌지시 말을 건넵니다. 캬, 술맛 한번 좋구려. 헌데 최 대감, 아까 그 거지 계집아이 말일세. 다시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은가. 최 대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연하게 빈잔을 채워줍니다. 뭐가 말씀이십니까? 설날이라 떡국이나 얻어먹으러 온 거지들 아닙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니지, 아니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없어도 귀 하나는 밝네. 아까 그 아이 말투가 한양 말씨가 아니더란 말이지. 저기 남쪽. 그것도 아주 멀리 유배지에서나 쓰는 사투리가 섞여 있더란 말이야. 아이고, 역시 조 대감입니다. 귀신입니다, 귀신. 그 짧은 순간에 소녀의 말투를 캐치해냈군요. 최 대감은 짐짓 코웃음을 치며 받아칩니다. 허허, 영감님도 참. 별걸 다 신경 쓰십니다. 조선 팔도에 떠도는 게 거지들인데 사투리 좀 쓰면 어떻습니까? 혹시 10년 전 그 김진사놈이 아직도 마음에 걸리십니까? 최 대감이 오히려 강하게 치고 나옵니다. 내가 찔리는 게 있어서 의심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역공을 펼친 거죠. 조 대감의 눈꼬리가 살짝 꿈틀합니다. 허허, 내가 찔릴 게 뭐가 있겠나. 난 그저 자네가 걱정돼서 그러지. 혹시라도 자네 집에 역적의 찌꺼기들이 숨어들었다가 나중에 탈이라도 나면 어쩌나 해서 말이야.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제 관상이 어디 보통 관상입니까? 만약 그런 놈들이라면 제 눈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술이나 드시지요. 최 대감은 호기롭게 술을 권했지만 속으로는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가라. 술만 마시고 어서 가란 말이다. 하지만 눈치 없는 조 대감은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안주를 집어먹으며 시간을 끄는 폼이 뭔가 꼬투리를 잡을 때까지 안 가겠다는 심상 같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밖에는 눈발이 점점 더 굵어집니다. 광에 갇힌 아기는 괜찮을까요? 그 추운 곳에서 갓난 아기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최 대감은 자꾸만 문 쪽을 힐끔거립니다. 그 불안한 시선을 조 대감이 놓칠 리가 없죠. 최 대감, 자네 오늘따라 왜 그리 산만한가? 누구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는가? 아, 아닙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손님들 가시는 길이 험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허허, 천하의 호랑이 최 대감이 남 걱정을 다 하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만. 그때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앙, 으앙. 사랑채와 광은 거리가 좀 있었지만 사방이 조용한 눈 오는 날이라 소리가 제법 또렷하게 들려온 겁니다. 술잔을 들던 조 대감의 손이 딱 멈춥니다.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나? 최 대감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귀를 후비며 딴청을 피웁니다. 무슨 소리요? 바람 소리 아닙니까? 아닐세. 이건 분명 아기 울음소리야. 아까 그 거지 계집아이가 업고 있던 그 아기 아닌가? 에이, 설마요. 그것들은 제가 저기 멀리 행랑채 구석방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소리가 들릴 리가 없지요. 영감님께서 과음하신 모양입니다. 헛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최 대감은 필사적으로 조 대감의 주의를 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조 대감은 의심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을 번뜩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아니야. 내 귀는 못 속여.
소리가 저쪽, 광 쪽에서 났네. 내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큰일 났습니다. 조 대감이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섭니다. 광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저 뒷모습 좀 보세요. 만약 광문을 열고 소녀와 아기를 확인한다면? 그리고 그 아기가 김진사의 핏줄이라는 걸 눈치챈다면? 최 대감뿐만 아니라 소녀와 아기, 그리고 최 대감의 집안 사람들까지 모두 멸문지화를 당할 판입니다. 최 대감은 맨발로 뛰어나가 조 대감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영감, 거긴 안 됩니다. 조 대감이 멈칫하며 돌아봅니다. 최 대감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안 되다니, 왜 안 된다는 건가? 설마, 저 안에 내가 봐선 안 될 것이라도 숨겨두었나? 조 대감의 눈빛이 매섭게 빛납니다. 이제는 대놓고 의심을 드러내는군요. 최 대감은 침을 꼴깍 삼키고 급히 머리를 굴립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듬거리거나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 끝장입니다. 최 대감은 갑자기 인상을 팍 쓰며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고, 참말이라니까요. 저 광에는 뭐가 있다는 건가? 저 광에는 제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부적. 예, 올해 제3제산자해를 막으려고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아주 독한 살을 날리는 부적을 붙여두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은 저 문을 열면 애군이 쏟아져 나온다고 신신당부를 했단 말입니다. 영감님께서 저 문을 여시면 그 애군이 다 영감님께 옮겨갈 텐데 그래도 여시겠습니까? 최 대감의 기지가 번뜩이는 순간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미신을 아주 무서워했거든요. 아무리 권세가 높은 조 대감이라도 재수 옴붙는다는 말에는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 대감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애군, 삼재. 예, 제가 오죽하면 아까 그 거지들도 저기 가두라고 했겠습니까? 애군을 때우라고 제물로 넣어둔 것이지요. 그러니 영감님, 제발 저 문은 열지 마십시오. 새해 첫날부터 부정 타면 1년 내내 재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 대감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조 대감이 주춤합니다. 광문을 열자니 찝찝하고 그냥 가자니 의심스럽고 조 대감은 광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슬그머니 거둡니다. 에잉. 쯧쯧. 자네 관상쟁이가 미신은 더 믿는구먼. 알겠네. 내 재수 없어서 안 여네, 안 열어. 참. 기분만 잡쳤네 그려. 술맛 다 떨어졌네. 조 대감은 투덜거리며 다시 사랑채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척하더니 대문 쪽으로 향합니다. 내 그만 가보겠네. 더 있다가는 자네 그 애군인지 뭔지가 나한테 옮을까 겁나서 원. 아이고 살펴가십시오.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최 대감은 속으로 만세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아쉬운 척 조 대감을 대문 밖까지 배웅합니다. 조 대감의 가마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최 대감은 대문 앞에 서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마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여봐라, 당장 광문을 열어라, 어서. 최 대감은 채통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광으로 달려갑니다. 하인들이 허둥지둥 자물쇠를 땁니다. 덜컥. 문이 열리고 최 대감이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어둠 속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소녀분이가 보입니다. 분이는 공포에 질려 최 대감을 올려다봅니다. 대감마님, 살려주세요. 아기는 어찌 되었느냐? 최 대감이 다급하게 소미불을 젖혀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기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으앙으앙 울던 아기가
지금은 축 늘어져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불덩이처럼 뜨겁고 입술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네요. 이럴 수가. 고열이야, 경기를 일으키고 있어. 최 대감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갓난아기에게 고열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당장 의원을 불러야 하지만 오늘은 설날이라 문을 연 의원도 없을 뿐더러 의원을 불렀다가는 아기의 정체가 탈로 날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두면 친구의 유일한 핏줄이 제 집 광에서 싸늘한 주검이 될 판입니다. 최 대감은 축 늘어진 아기를 품에 안고 오열하듯 소리칩니다. 안 돼. 안 된다. 진사야. 내가 널 1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보낼 순 없다. 제발, 제발 눈 좀 떠다오. 밖에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아기의 숨소리는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의원도 약도 없이 죽어가는 아기. 과연 최 대감은 자신의 관상 보는 재주 하나로 이 어린 생명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호랑이 대감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필사의 사투.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최 대감의 집 광창고 안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밖에서는 조 대감이 아직 얼씬거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안에서는 갓난아기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아기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겁고 숨소리는 그르렁거리며 잦아들고 있습니다. 아, 안 돼. 아가야. 제발. 분이는 아기를 안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습니다.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이런 고초를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최 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떠는 분이를 보며 가슴이 미어집니다. 당장 의원을 부르고 싶지만 설날이라 문 연 곳도 없고 불렀다가는 아기의 정체가 탈로 날 위험이 큽니다. 비켜라. 내가 보겠다. 최 대감이 분이를 밀치고 아기를 낚아챕니다. 분이는 깜짝 놀라며 저항합니다. 안 돼요. 우리 아가한테 무슨 짓을 하시려고요. 아까도 짐승 새끼라고 내치셨잖아요. 이 나쁜 영감탱이. 분이는 최 대감이 아기를 해코지할까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최 대감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지만 지금은 오해를 풀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는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시끄럽다. 내 동생 죽이고 싶으냐? 가만히 있지 못해. 최 대감의 호통의 분위가 움찔하며 물러섭니다. 최 대감은 아기를 눕히고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헝겊 주머니를 꺼냅니다. 주머니를 펼치자 가느다란 은침 민전들이 반짝입니다. 대감마님, 그건 조용히 해라. 숨소리도 내지 마라. 사실 최 대감은 젊은 시절 관상을 배우기 전에 의술을 먼저 익혔더랬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드러나는 병색을 읽어내려면 몸의 이치부터 깨우쳐야 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10년 동안 그는 친구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침을 잡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손이 아니라 죽이는 혀를 놀리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10년 만에 다시 침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주름으로 내몰았던 친구, 김진사의 핏줄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최 대감의 손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실수하면 아기는 죽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합니다. 진사야, 보고 있느냐? 내 아들이다. 내가 살려내마.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최 대감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떨림이 멈췄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아기의 손가락 끝 십선혈을 찌릅니다. 검붉은 피가 한 방울 톡 하고 솟아오릅니다. 으앙. 아기가 짧게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비명이 아니라
막혔던 기혈이 뚫리며 터져 나오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최 대감은 멈추지 않고 합곡혈, 인중, 그리고 발바닥 용천혈까지 찌릅니다. 아기의 몸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분이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피가 나는 걸 보고 기절할 뻔했지만 아기의 숨소리가 점점 편안해지는 걸 느끼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불덩이 같던 열이 거짓말처럼 내리고 창백했던 얼굴에 붉은 홍조가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 최 대감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털썩 주저앉습니다. 온몸의 기력을 다 쏟아부은 탓에 다리에 힘이 풀린 것입니다. 아기는 이제 색색거리며 곤히 잠들었습니다. 최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뺨을 어루만집니다. 살았다. 살았어.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아기의 볼을 적십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보고 멍하니 서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랑이처럼 무섭게 굴던 영감님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할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감마님, 왜 우십니까? 분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최 대감은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짐짓 헛기침을 합니다. 크흠, 늙으니까 눈물이 많아지는구나. 먼지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해 말거라. 최 대감은 다시 퉁명스러운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분이는 이미 봐버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 담긴 진심을요. 그때 최 대감이 품속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백설기 떡입니다. 자, 먹어라. 아까 제사상에서 몰래 챙겨온 것이다. 너도 배가 고플 텐데 뭐라도 먹어야지. 분이는 떡을 받아들고 어안이 벙벙합니다. 천하의 악독한 호랑이 대감이 거지 소녀에게 떡을 챙겨주다니요. 분이는 떡을 한 입 빼어 물며 울컥합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떡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분이는 넙죽 절을 합니다. 최 대감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말합니다. 됐다. 인사는 무슨. 내 집에서 객사하면 재수 없으니까 살려준 것뿐이다. 날이 밝으면 당장 떠나거라. 알겠느냐? 말은 모질게 하지만 덮어준 소미불을 여며주는 손길은 따뜻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영감님,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자, 아기도 살렸겠다.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더니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문 밖에서 하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대감마님, 계십니까요? 무슨 일이냐? 조 대감마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뭐라고요? 조 대감이 다시 왔다고요? 갔으면 곱게 갈 것이지. 왜 또 온단 말입니까? 최 대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 또 오셨다더냐? 그게 두고 간 물건이 있다고 하십니다. 부채를 놓고 가셨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요. 혹시 아까 광 쪽으로 가셨을 때 떨어뜨린 게 아니냐며. 아이고, 맙소사. 조 대감이 아까 광 앞에서 서성거릴 때 일부러 부채를 흘려두고 간 게 틀림없습니다. 다시 올 핑계를 만들어둔 것이죠. 역시 뱀 같은 위인입니다. 의심을 거둔 게 아니었어요. 젠장. 독한 놈. 최 대감은 이를 꽉 깨뭅니다. 지금 광문을 열면 안에 있는 분이와 아기는 도간에 든 쥐꼴입니다. 숨길 곳도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최 대감은 분이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속삭입니다. 잘 듣거라. 지금부터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놀라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내 동생 살리고 싶으면 죽은 듯이 엎드려 있어라. 알겠느냐?
분이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밖에서 조 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복의 최 대감, 안에 있는가? 내 부채 좀 찾으러 왔네만 문 좀 열어보게. 최 대감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자물쇠를 푸는 척하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이고, 영감님, 오셨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막 부채를 찾았습니다. 여기 광 구석에 떨어져 있더군요. 최 대감은 광문을 아주 조금만 열고 틈새로 몸을 빠져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조 대감이 그리 호락호락할 리가 없지요. 조 대감은 발을 쑥 집어넣어 문이 닫히지 않게 막아버립니다. 허허, 자네 왜 그리 급한가? 기왕 문을 열었으니 안이나 한번 들여다보세. 아까 그 거지들 얼어 죽지는 않았나 궁금하기도 하고. 조 대감이 억지로 문을 활짝 젖힙니다. 빛이 들어오고 광 내부가 훤히 드러납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분이와 이불에 쌓인 아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조 대감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납니다. 그는 쭈그려 앉아 분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봅니다. 다시 봐도 낯이 익단 말이야. 얘야, 고개 좀 들어보거라. 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부들부들 떱니다. 조 대감이 손을 뻗어 분이의 턱을 억지로 치켜 올립니다. 그리고는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이 눈매, 이 콧날. 10년 전 내가 직접 북문신문했던 김 진사의 마누라랑 아주 판박이로구나. 내년 김 진사의 딸 분이가 맞지.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정체가 탄로 났습니다. 분이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힙니다. 조 대감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껄껄 웃습니다. 하하하, 역시 내 눈은 못 속여. 역적의 딸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이거 설날부터 대박이 터졌구나. 여봐라, 당장 인연과 저 아기 놈을 포박해라. 의금부로 끌고 가서 내일 당장 능지처참을 시킬 것이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옵니다. 분이는 아기를 끌어안고 울부짖습니다. 안 돼요. 아기는 안 돼요. 차라리 저만 죽이세요. 최 대감은 이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아니,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서서 감싸주다간 자신까지 엮여들어가 개죽음을 당할 뿐입니다. 조 대감이 최 대감을 돌아보며 비아냥거립니다. 허허, 최 대감. 자네는 몰랐나 보군. 천하의 관상쟁이가 역적의 딸년 관상도 모자라 보다니. 나이 먹더니 눈이 침침해졌나? 쯧쯧. 조 대감은 최 대감을 조롱하며 의기양양하게 밖으로 나갑니다. 자, 끌고 가라. 최 대감 자네도 참고인으로 같이 가야겠네. 준비하게. 분이는 끌려가면서도 최 대감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당신도 한패였어.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친구라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그 눈빛이 최 대감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최 대감은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로. 이대로 끝낼 순 없다. 내 친구의 자식을. 내 눈앞에서 죽게 둘 순 없다. 최 대감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는 호랑이처럼 포효하며 소리칩니다. 잠깐 멈추시오. 모두가 깜짝 놀라 멈춰섭니다. 최 대감이 성큼성큼 걸어 나와 조 대감 앞을 가로막습니다. 조 대감 영감. 제 관상이 틀렸다고 하셨습니까? 천만에요. 제 눈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저 아이는 김진사의 딸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저 아이는 제 조카입니다. 조카라니? 조 대감이 어이없다는 듯 되묻습니다. 최 대감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예. 실은 저 아이는 제 먼 친척 조카입니다. 집안이 망해서 거지가 되어 떠돌다가 저를 찾아온 것이지요. 아까는 창피해서 모른 척 했습니다만 영감께서 자꾸 역적의 딸이라 하시니 더는 못 참겠습니다. 제 조카를 역적으로 몰다니요. 이건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최 대감은 뻔뻔하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우깁니다. 조 대감은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 보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른다더니 갑자기 조카라니. 그걸 나더러 믿으라는 건가? 못 믿으시겠다면 증거를 대지요. 최 대감은 품속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낡은 편지 한 통입니다. 사실 이건 10년 전 김진사가 유배 가기 전에 최 대감에게 몰래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최 대감은 이걸 조카의 호적 단자라고 속이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제 조카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못 믿으시겠다면 관아에 가서 정식으로 재판을 하시지요. 제가 이조판서직을 걸고 맞서겠습니다. 최 대감의 기세가 워낙 당당하니 조 대감도 움찔합니다. 만약 진짜 조카라면 괜히 건드렸다가 긁어부스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최 대감은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 관상가 아닙니까? 조 대감은 잠시 고민하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립니다. 허허, 거참. 자네가 그리 나오니 할 말이 없구먼. 알겠네. 내가 착각했나 보네. 설날부터 얼굴 붉히지 말세. 내 실수했네. 조 대감은 찜찜한 표정으로 하인들에게 손짓합니다. 하인들이 분위를 놓아줍니다. 조 대감은 횡하니 가버립니다. 마당에 정적이 흐릅니다. 최 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하지만 간신히 버티고 섭니다. 분이는 멍하니 서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최 대감이 떨어뜨린 편지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친구여, 부디 내 딸을 부탁하네. 자네가 나를 살리기 위해 일부러 악역을 자처했다는 걸 나는 아네. 고맙네. 그리고 미안하네. 편지에는 아버지 김진사의 글씨체가 선명했습니다. 10년 전의 진실. 최 대감이 배신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이 구구절절 적혀 있었던 겁니다. 대감마님. 분이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최 대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최 대감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너희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못난 놈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 덮인 마당에서 펑펑 웁니다. 아기도 영문을 모른 채 방긋 웃고 있네요. 10년 묵은 오해와 원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모든 비밀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조 대감이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거든요. 집에 돌아간 조 대감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함을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과연 최 대감과 남매는 무사히 설날을 보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 결말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눈 덮인 마당에서 최 대감과 분이가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우는 장면 기억나시죠? 10년 묵은 오해와 원망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감동에 젖어 있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왜냐고요? 조 대감이 그냥 물러설 위인이 아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던 조 대감, 가마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잠깐. 아까 최 대감이 보여준 편지 말이야. 조카의 호적 단자라고 했는데 왜 김진사 글씨체랑 똑같지? 그리고 10년 전 역적의 딸을 조카라고 우긴다고? 이거.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조 대감은 무릎을 탁 칩니다. 당했다. 최 대감, 이 늙은 여우 같은 놈. 감히 나를 속여? 역적의 자식들을 빼돌리려고 연극을 했구나. 여봐라. 가마를 돌려라. 당장 병사들을 풀어서 최 대감 집을 포위하라. 이놈들,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조 대감의 고함 소리에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한편 최 대감 집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최 대감은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분위를 일으켜 세웁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서 일어나거라. 조 대감 놈이 눈치챘을 게다. 금방 다시 들이닥칠 거야.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도망쳐야 해. 대감마님,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갈 곳도 없고 아기는 아직 몸도 성치 않은데. 걱정 마라. 내가 다 생각해둔 곳이 있다. 일단 이것부터 입거라. 최 대감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비단 옷 한 벌을 꺼냅니다. 자신의 죽은 딸이 시집갈 때 입으려던 아주 귀한 옷입니다. 분이는 어리둥절합니다. 도망치는데 웬 비단 옷일까요? 무난비 꼴로는 금방 잡힌다. 양반집 교수처럼 꾸며야 의심을 피할 수 있어. 자, 어서. 분이는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에는 족도리까지 썼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있을 땐 몰랐는데 꾸며놓고 보니 영락없는 양반집 아가씨입니다. 최 대감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분이 품에 안겨줍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 가마를 대령하라 시킵니다. 대감마님, 가마라니요? 뒷문으로 몰래 도망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뒷문엔 이미 병사들이 깔려 있을 게야. 오히려 정문으로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지 않았느냐. 최 대감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납니다. 그는 10년 동안 숨겨왔던 기질을 오늘 다 발휘할 작정입니다. 마침내 가마가 준비되고 분이가 아기를 안고 올라탑니다. 최 대감은 가마 문을 닫기 전 분이의 손을 꼭 잡습니다. 잘 듣거라. 이 가마를 타고 서대문 밖으로 나가면 내 옛 친구가 하는 약방이 있다. 그 친구에게 이 서찰을 전하면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숨겨줄 게다. 거기서 아기 몸조리도 하고 당분간 숨죽여 지내거라. 대감마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내가 내 아비에게 진 빚을 갚는 것뿐이다. 부디 아프지 말고 아기 잘 키우거라. 살아서, 꼭 살아서 행복해야 한다. 알겠느냐? 최 대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출발해라. 가마꾼들이 가마를 메고 정문을 나섭니다. 최 대감은 뒷짐을 지고 대문 앞에 딱 버티고 섭니다. 마치 호랑이가 제 새끼를 지키려고 굴 앞을 막아서는 것처럼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서 조 대감이 병사들을 이끌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옵니다. 막 골목을 빠져나가는 가마와 마주칠 뻔했는데요. 조 대감이 가마를 힐끗 보더니 소리칩니다. 저 가마는 뭐냐, 멈춰라. 가마꾼들이 멈칫합니다. 가마 안에 숨은 분이는 숨이 턱 막힙니다. 아기도 긴장했는지 울음을 터뜨리려 합니다. 분이는 아기의 입을 손으로 막고 바들바들 떱니다. 그때 대문 앞에 서 있던 최 대감이 쩌렁쩌렁하게 외칩니다. 조 대감, 여기까지 웬일이시오? 조 대감이 말머리를 돌려 최 대감에게 다가옵니다. 최 대감, 내 이놈, 감히 나를 속여? 역적의 딸년 어디 숨겼느냐? 당장 내놓지 않으면 내 놈 목부터 칠 것이다. 허허, 영감님도 참. 성격도 급하십니다. 역적의 딸이라니요? 아까 제 조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조카는 방금 막 시집을 갔습니다. 뭐, 시집? 지금 막 나간 저 가마 말이냐? 예.
마침 혼처가 정해져서 급히 보냈지요. 설날이라 길일지 일이지 않습니까? 설마 홀래 길 떠나는 새색시 가마를 뒤지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그건 양반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만 최 대감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조 대감은 기가 막힙니다. 분명 저 가마 안에 역적의 딸이 있을 것 같은데 새색시라니 함부로 뒤질 수도 없고. 조 대감이 머뭇거리는 사이 가마는 유유히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이 교활한 늙은이가. 조 대감은 분해서 길길이 날뜁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아니, 가마는 떠났습니다. 증거도 없이 최 대감 집을 수색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 조 대감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두고 보자, 최 대감. 내 언젠가 내 놈의 가면을 벗기고 말 테다. 조 대감은 씩씩거리며 병사들을 물립니다. 최 대감은 그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사방에 어둠이 깔립니다. 최 대감은 텅 빈 사랑채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입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마시는 술입니다. 친구를 배신했다는 죄책감,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니 술맛이 이렇게 달 수가 없습니다. 진사야, 보고 있느냐? 내 자식들 무사히 보냈다.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게나. 최 대감은 밤하늘의 달을 보며 친구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때 대문 틈으로 뭔가 하얀 것이 날아듭니다. 작은 종이 비행기. 아니, 쪽지입니다. 최 대감이 주워 펼쳐보니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나중에 커서 꼭 은혜 갚으러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분이 올리. 아마도 가마 안에서 몰래 적어 던져놓고 간 모양입니다. 최 대감은 쪽지를 가슴에 품고 껄껄 웃습니다. 눈가에 맺힌 이슬이 달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허허, 녀석 참. 은혜는 무슨. 살아서 잘 살면 그게 은혜지. 그래, 꼭 다시 오너라. 그때는 맛있는 떡국, 배 터지게 끓여주마. 마당에 핀 매화나무 가지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입니다. 매화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며 차갑던 겨울밤을 따뜻하게 감싸 안습니다. 호랑이 대감의 집에도 드디어 진짜 봄이 찾아온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호랑이보다 무섭다던 최 대감, 알고 보니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나이였네요.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10년을 악역으로 살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최 대감처럼 겉은 차갑지만 속은 따뜻한 츤데레, 이웃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번 설날에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뜻밖의 따뜻한 인연을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10년 묵은 체증도 내려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